지금 한국의 산업 현장에선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0년이 훌쩍 넘은 기존 법과 새로 생긴 아주 강력한 처벌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과연 예방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처벌이 먼저일까요? 오늘 이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한국 산업 안전의 뿌리, 바로 그 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 바로 이 질문입니다. 처벌이냐? 예방이냐? 지금 대한민국 산업안전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양쪽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게 보이시죠? 계속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으려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이 생겼는데 한쪽에선 이게 너무 처벌에만 집중돼 있어서 경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아니라고 원래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법을 잘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논쟁을 이해하려면 역시 그 뿌리가 되는 법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겠죠? 바로 한국 산업안전의 기본 중의 기본,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이 법이 최근에 갑자기 뚝딱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1981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산업 현장을 지켜온 그야말로 베테랑 법률입니다. 한국 산업안전의 DN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81년에 독일 노동법을 많이 참고해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법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공식적인 목표는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딱 전개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겁니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막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 네, 바로 보호가 핵심인 거죠. 자, 법의 목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장에서 이걸 실제로 책임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줄여서 산안법은요, 모든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걸 반드시 갖추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담당자 한두 명 두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회사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팀처럼 움직이는 안전 시스템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4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 먼저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있고요. 이 책임자를 기술적으로 돕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현장에서 안전을 챙기는 관리 감독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는 위원회까지 이 4기둥이 바로 현장 안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역할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말 그대로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리더고요. 전문가는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는 일종의 브레인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관리 감독자, 이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 현장을 지키는 최전선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책임지는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번엔 무엇을 해야 하는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법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하라고 요구할까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역시 교육입니다. 모든 직원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요.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입사했을 때, 하던 일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특히 더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추가로 특별교육까지 받아야만 합니다. 반복 또 반복이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요, 법에 따라서 무려 190가지가 넘는 유해인자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화학물질은 물론이고, 금속, 분진까지 그 범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측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건강을 직접 챙기는 건강진단도 아주 중요한데요. 법에서는 놀랍게도 무려 5가지 종류의 건강진단을 의무로 정해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직원이 받는 일반 건강진단부터 좀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는 분들을 위한 특수 건강진단,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받는 임시진단까지 정말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이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법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야간 작업 있잖아요. 이것조차 공식적인 유해 인자로 봅니다. 그래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특별 건강진단 대상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 법이 근로자의 건강을 얼마나 넓고 세심한 관점에서 보호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사업주는 그 일을 못하게 막아야 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위험 자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이 산원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이 질문을 한번 마주해 보시죠. 처벌이냐, 예방이냐? 이 법안에 이렇게나 촘촘한 예방 장치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이 질문이 혹시 처음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재해를 예방하고 또 악의적인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가 충분하다. 그러니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이 기존의 법을 더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즉,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이 예방 중심의 법을 더 잘 활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40년 넘은 법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만으로 과연 이 시대의 노동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한 만큼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더 강력한 처벌이라는 새로운 해법이 꼭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